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네.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공고가 하나 떠서 제가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로 하여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이곳에 이제 거주하시거나 거소를 두신 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공보문이고요. 즉, 1900 이때 공람 공고일인 18년도 9월 21일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 또는 그때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형태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고요. 현재 이쪽은 대부분이 이제 농지로 많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비닐하우스나 또는 어떤 그냥 오래된 무허가 주택이나 또는 허가는 받았지만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주택 이런 것들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 주거 형태를 변경시켜 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을 보면 일단은 거주 소유자, 소유자, 그러니까 그 이 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자에 대한 이제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주자 택지라는 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다시 환지로 된 또 다른 토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는 그러한 택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뭐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주거 전용 단독주택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선택을 하여서 이거를 인천도시공사에 이제 신청을 아마 추후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1순위를 보면은 지구지정 공란 공고일이 18년도 9월 21일이었는데요. 이때 1년 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및 지작물 전부를 협의, 양도할 것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는 1순위로 먼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구지정 공란 공고일 2순위자는 지구지정 공란 공고일 1년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및 지정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용된 자 또는 공사가 정한 시기까지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자는 2순입니다. 즉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거기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상과 이주에 대해서 협조를 했던 분들은 이제 1순위로 먼저 토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사람들은 선택권에 있어서 1순위들이 다 선택한 다음에 남는 토지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옥은 여기 89년도 1월 24일 이길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들은 제외합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이제 법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연도 이전에 있던 것이
뭐 위성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관리 대장 같은 거에서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연도 이후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법인 단체는 제외된다고 여기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자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되겠고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아까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이 택지, 땅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형태의 이주자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지정 공란공고의 18년도 9월 21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공급 규모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전 265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거 전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이주자 주택을 받으시는 분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즉 32평 이하의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 가액은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성원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41조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 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비용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이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2 규정에 의한 도로나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에 사용한 그런 어떤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기존 이 검암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게 됐다면 그 비용만큼은 제외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조건으로의 이제 공급 방법은 위치 우선 지정권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의 위치에 우선하여 지정권을 부여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추첨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데 더 좋은 자리를 서로가 이제 원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첨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일단 2순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순위가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산 추첨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택지나 이런 주택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이주자 정착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주 대책 대상자이나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그러니까 이 위에 1, 2순위도 아니고 주택 또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되고요. 이주자 택지 대상자가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에게 대해서는 이젠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는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게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어떤 다른 형태의 주거 건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건축물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 공급은 여기 비거주 소유자입니다. 아까 위에서는 거주하신 소유자에게는 토지나 아파트를 줬는데 이제 비거주자 소유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거주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즉 32평의 이하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 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즉
거주자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이 개발이 진행될 이 지역에 세입자로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무허가 주택이든 비닐하우스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곳에서 실제로 세입자로서 주거 생활을 하였다면 그분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대상자는 해당 사업지구의 가옥, 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하고요. 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18년도 9월 21일부터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20년도 8월 10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예요. 비주택 거주자가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8년도 9월 21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에 계속 거주한 자, 즉 주택 형태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했다면, 세입자가 거주했다면 그분들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공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그러니까 모집 공고했던 당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그 아래 세대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아마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세입자나 비닐하우스 등에 이제 거주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작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즉 24평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고, 만약에 이 공급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는 이제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농축산업 또는 농업, 축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사업을 그 장소에서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그 사업장의 시설을 근린생활 용지로서 20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어떤 건물을 마련해 주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이렇게 해서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을 받으시고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택지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을 신청한 자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점포 겸용주택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으로 아래에 그 영업자, 영농자, 시설 최소용, 이 화해농에 해당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들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공급받은 곳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18년도 9월 21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허가 또는 면허 또는 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영업 보상을 받은 자인데, 이분은 이제 27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2군은 지구지정 공고일 18년도 9월 21일 1년 이전부터 계속 영업활동 등을 해온 자로서 영업보상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 이게 1군과 2군이 다른 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이 조금 추가됐어요. 보상을 받은 자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2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영농자,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근린생활시설을 공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소실을 보상을 받은 자도 가능하고요.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소유 면적과 임차 면적이 이제 합쳐진 거죠. 아까는 위에서는 농지를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자는 27제곱미터를 받았고 27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을 받을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토지랑 임차한 면적을 다 합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을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농지 소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 손실을 받은 자여도 27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상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2군으로는 농지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전체 다 임차를 하고 경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군보다는 좀 더 나중에 2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을 분양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채소농 및 화훼농, 이제 그 상추나 뭐 이런 어떤 깻잎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거나 또 이제 꽃 같은 거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특정 기간 동안 계속 이곳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셨으면은 화해를 이제 66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00평 이상 경작하여 농업 손실 또는 영업 보상을 받은 자, 네, 경우에는 각각 27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인천 검암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자료는 인천시청의 고시 공고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